안녕하세요, 치우입니다.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. 어려움에 빠졌다 빠지지 않았다 그것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런 경매 함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,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경매 물건을 보는 안목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. 대부분 그런 안목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때도 굉장히 많고요.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은 경매 물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매 물건에 대한 가치를 내가 볼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경매 함정에 빠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누군가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. 권리 분석이 잘 안 됐다. 권리 분석만 잘 됐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 예측이 가능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, 권리 분석 문제가 아니죠. 왜냐하면 권리 분석은 말 그대로 서류로 검토하고 훑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깊지 않았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경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가장 크게 경매 함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,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의도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게 일단 경매 함정이라고 보는 겁니다. 사실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다 가능한 거거든요. 임차인이 어떻게 되고, 여기에서 누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,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, 내가 최종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다,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. 물론 그거보다 더 복잡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.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,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보통 잘 아는 사람이나 경매 회사에서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결격 있는 1등을 만들기도 하고, 또 때에 따라서는 1등으로 써서 보증금을 넣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2등을 1등으로 만들어서 낙찰받게 해주는 그런 일들도 곧잘 벌어지더라고요. 그런 일들도 기본적으로 내가 물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속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경매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죠. 경매 함정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을 믿는 건데, 사람을 믿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것들을 내가 챙길 수가 없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경매라는 것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, 시작을 한다면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. 어떤 시기든 경매 시장에서는 또 예측할 수 있는 함정을 피해 나가는 것도 낙찰자의 몫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적어도 경매 함정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경매 함정을 예측하고 내가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. 경매 함정은 대체적으로 낙찰이 되고 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또 이런 식의 경매 함정은 끝까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나중에 내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다 치르고 난 그 이후에 깨닫는 경우도 많고, 그 당장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나중에 더 크게 다가와가지고 손실을 크게 봤을 때, 내가 경매 함정에 빠졌구나,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죠. 낙찰이 모든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또 낙찰이 다 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. 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경매 함정에 빠져요. 예를 들어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예상을 했는데, 막상 내가 정말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. 또 어떤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내가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. 이렇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증금을 뱉어내는 수도 있고, 또 원하지 않게 고금리의 이자를 꼬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죠. 따라서 경매 함정에 빠진다 안 빠진다를 떠나서 입찰 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, 내가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어느 정도는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좋죠. 마지막으로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, 경매 함정에 빠진다,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, 대출금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다,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와야겠다, 다 좋습니다. 그런데 이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.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게 어떤 경우냐면, 이 경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외부의 조언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조언을 그대로 만약에 믿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 말을 계속 따를 수밖에 없어요. 낙찰 전에도 마찬가지고 낙찰 이후에도 그 사람 말을 계속 따라가가지고 이게 좋아지면 좋은데, 만약에 좋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낭패를 보기 쉽다라는 거죠.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경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잘 되면 좋아요.
잘 못 됐을 경우에는 책임이 자신에게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매 함정에 빠졌다 빠지지 못했다 모두 다 자기 책임이에요. 따라서 경매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나 어떤 사건, 여기에서 예상될 수 있는 모든 일이 나한테 조언으로 듣느냐 아니면 달콤한 유혹으로 듣느냐, 이런 것의 판단은 투자자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솔직히 사람입니다. 권리 분석 못 할 수 있어요. 내 여건이 이러이러한데 이 정도 여건에서 과연 이 물건이 가능합니까?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누군가 함부로 추천하는 물건, 이 물건이 좋으니까 하십시오, 나에 대한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추천은 그렇게 반갑지 않죠. 정말 좋은 물건인데 남한테 준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요. 대출도 저 사람은 90% 나올 수 있지만 자신은 60%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거를 그 사람 탓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볼 때 경매의 함정은 사람이에요. 또 자신이 알지 못한 거,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거, 그런 것들이 가장 크지 다른 것들이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. 누군가에게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, 어떤 점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어떤 점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것 없이 모두 다 일임을 하고 수익만 내가 따겠다, 그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. 부동산 지식도 정말 중요한데 부동산 지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.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물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경매의 함정입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안목이라든지 그 가치를 측정하는 사람의 눈썰미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, 내가 알지 못하면 경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.